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1일 금요일 오후 5시 22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긴축 우려로 하락을 했죠. 물론 전쟁 우려도 있고 했는데 긴축 우려가 좀 메인으로 부각됐죠. 예. 어젯밤 내용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유로존, 전쟁 우려에 가장 떨고 있는 게 유럽인데 유럽도 긴축적으로 좀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게 약간 신선했던 내용이고, 미국 물가지표 나왔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뻔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아무튼 겉보기로는 하락을 했는데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하방 경직성, 지지력을 확보하는 하루가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시아장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은 아시아장도 급락은 좀 제한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일단은 미국이 이렇게 하락한 거 치고는, 또 그리고 미국이 긴축 우려로 하락했던 것 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선방하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네요. 코스피는 0.7% 정도 빠졌는데 나스닥이 0.9% 빠졌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좀 더 많이 빠진 데도 있고 상승한 데도 있고 이렇긴 한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긴축 우려라고 해서 아시아장이 움직인 것 치고는 선방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낙폭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국은 상승 마감하기도 했고요. 근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를 들면은 각각 나라별로 좀 보자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큰 추세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최근 요 몇 거래일, 최근 3, 4거래일 이야기만 좀 해볼게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강한 건 S&P. S&P가 왜 가장 강하냐? 금융주가 많이 껴있거든요. 금융주들은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금융주가 많이 있는, 특히 미국의 S&P 지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낙폭이 작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낙폭이 작고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강하냐? 보시면 3월 9일날 일단 장대 양봉을 뽑아놓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장대 양봉을 크게 붕괴시키지 않으면서 잠깐 붕괴시켰다가 결과적으로 다 회복을 했단 말이죠. 어제 나온 봉은 이 3월 9일날 나왔던 이 양봉 몸통 안에 있기도 하고, 이래서 일단 가장 강합니다, S&P가. 그 와중에 나스닥은 조금 약해요. 왜 나스닥이 좀 약할까요? 얘는 금리 인상에 취약한 빅테크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기술주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S&P보단 좀 약한 모습을 보이겠죠. 그렇지만 전 세계 1등국가 미국이기 때문에 낙폭이 그렇게 크고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 보시면 3월 9일날 만들어놨던 봉에 시가와 저가 사이에다 몸통을 일단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얘가 제가 봤을 때 한 2등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것 같고, 1등은 S&P, 2등은 나스닥,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글쎄요,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일본 이런 것들, 일본은 한 3등 정도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음봉이니까 그래도 나스닥과 약간 비슷하거나 나스닥보다 조금 강하거나 이 정도로 쳐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3월 10일 날 나온 장대 양봉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어쨌든 아직까지 몸통 안에 일단 오늘 종가가 들어와 있기도 하고 하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의 모양은 비슷비슷합니다. 아이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오늘 강하게 하방 경직성 확인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보시면 일단은 코스피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선두주자는 아니에요. 저 멀리 뒤로 물러나 있죠. 굉장히 약하죠. 일단 3월 10일 날 봉의 색깔이 음봉이고, 물론 상승 마감했는데 일단 음봉이고, 그리고 오늘 그 음봉의 몸통에도 못 올라왔다는 게 일단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저점도 굉장히 많이 무너뜨렸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부분입니다. 어쨌든 근데 빠지다가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 증시를 여러 군데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어떤 하방 경직성을 만들었다, 일단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가장 강한 하방 경직성이 S&P, 제일 약한 놈이 제가 봤을 때 코스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순서는 다르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급락은 좀 피하고 좀 버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밤 미국이 그래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 일단 지난 2거래일 동안 다들 버텼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버텼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지난 2거래일 동안 하락하지 않고 어딘가를 지키고 버텼어요.
버텼으면 오늘 밤 정도면은 이 버텼던 힘, 여기 지지력을 활용해서 요렇게 위쪽으로 올라가 주는 게 자연스럽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은 좀 중요하다고요. 자, S&P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오늘 밤에 이제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울 거라 보는데, 오늘 밤에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온다라면 급락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지금 하락할지 상승할지 몰라요. 다만 오늘 밤은 롱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위쪽으로 주식이 올라가길 위쪽으로 주식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반드시 상승을 해줘야 되는 날이라고요. 그래야 건전해요. 근데 오늘 밤 못 가면은 급락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급락은 일단은 약간 어려울 것 같고, 급락을 할 것이라면 뭐 깜짝 악재가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난 2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만들어 놨거든요. 지지력을 붕괴시켜야 아래로 가는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오늘 가야 될 날인데 붕괴된다라고 한다면 급락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려면 뭔가 악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악재가 나와서 이게 붕괴가 되게 된다면 굉장히 좀 크게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은 미국 주식시장의 방향이 조금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단기 변곡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자연스러운 거고, 밑으로 빠지면 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의 어떤 희망사항 이런 거라면은 솔직히 저는 그냥 FOMC 회의가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 15일 16일인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앞두고 이게 시장이 먼저 이렇게 막 하락하는 걸 전 개인적으로 바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조금 오르거나 FOMC 회의 전에 좀 반등을 좀 많이 해놓는 게, 하락을 보는 입장에서, 하락 포지션 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요게 조금 더 바람직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아무튼 요건 저의 희망이고 저의 의견일 뿐입니다.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고요. 하여튼 요런 이야기 정도 드렸습니다.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그래 지켜봐야 된다, 요런 이야기를 드렸고,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도 그런 거죠.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도 보시면 어젯밤에 요런 추세선을 따라서 빅스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빅스 지수죠. 추세선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어젯밤에 붕괴시켰단 말이에요. 제법 의미 있게. 근데 만약에 이제 붕괴시켰으니까 아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래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얘가 오늘 밤에 다시 뻘떡 살아나갖고 이 위로 올라온다면, 다시 어제 이 음봉을 잡아먹으면서 올라온다면 결과적으로 이 3월 10일 날 만들었던 음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더슈팅 혹은 속임수가 돼가지고 다시 빅스가 오히려 더욱더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요인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급락도 할 수 있다라고요. 이거를 빅스 지수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언더슈팅이라면, 3월 10일 날 빅스의 하락이 언더슈팅이었다면 오늘 만약에 얘가 살아난다면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숏포지션 수익을 누적시키는 계속 그런 걸 해보는 게 맞는 그런 구간이라고 계속 보고 있고요. 다른 거 특별한 거는 일단 없어 보입니다. 일단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자리는 딱히 뭘 하기보다는 일단 구경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숏포지션을 지금 와서 내가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안전하냐, 여기가 붕괴되면 S&P 기준으로 여기 있는 이런 직전 저점 자리, 이런 자리가 붕괴되면 여기 중요한 지지선이잖아요. 이거 붕괴되면 또 아래쪽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라고요. 이거 붕괴되기 전까지는 박스권일 수도 있고 이렇게 수렴형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자리가 살아있으면 시장은 하락이 제한적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하락 포지션을 매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직전 저점 자리를 지키는지 붕괴시키는지 여부를 잘 보시고, 붕괴되면 그제서야 움직이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솔직히 반등도 자연스럽고 하락해도 괜찮고 그런 애매한, 보시면 좀 자리가 애매한 자리잖아요. 지금 수렴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뭘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미 이제 기존의 숏 포지션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이죠. 계속 수익을 누적시켜 나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나스닥도 비슷해요. 그죠? 직전 저점 자리, 이 자리가 붕괴돼야 또 새로운 세상, 새로운 레벨로 가는 거고, 이거 붕괴되기 전까지는 그냥 또 지루한 이런 구간이거나 아니면 반등하거나 그러겠죠. 예.
이런 점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장을 먼저 말씀을 드렸네요. 요 정도 살펴봤고, 오늘 뭐 장중에 특별한 뉴스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좀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요런 거, 러시아 제재 놓고 미중 정면 대립하고 있다, 요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쟁 이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뭐 제가 전쟁 이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말싸움 단계가 있고 전면전 단계가 있고 화해의 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전면전 단계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이 와중에 어떤 불확실성들이 나와갖고 여기서 이제 시장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예요? 저기 뭐 국제 러시아 원유 제재라든가 뭐 이런 이슈, 아니면 뭐 스위프트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을 빠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좀 지켜봐야 될 건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 이 전면전 과정이 요게 아무튼 길어지다 보니까, 요게 한 3일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요게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외세가 개입할 만한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개입할 만한 외세가 누가 있어요? 중국이죠. 예. 지금은 아직까지는 중국이 이 전쟁에서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저 멀리서 그냥 딱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입장인데, 이제 이게 슬슬 미국의 어떤 심기를 좀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이미 미중 무역 분쟁으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이번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여기에 이렇게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더 복잡하게 확전이 되는지, 이런 여부도 우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직 이건 아닌데, 아직 이게 현실화된 건 아닌데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주의해서 보자. 만약에 지금 미중 무역 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태가 합쳐져서 한 덩어리가 돼버리면 정말 이거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표현하는 거는 원래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의미 전달만 할게요. 아무튼 이 파급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 같은 경우도 여기 뭐 지금 주요 뉴스로 나온 건 아닌데, 어디서 봤더라? 여기 있죠? 어제도 미국 SEC에서 외국 기업 문책법에 따라서 뭐 상폐 위험이 있는 중국 ADR 5개 종목을 공개했다, 요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움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나 미국 중국 관계가 좀 잘 드러나고 잘 주목받지 않고 있죠. 근데 주목받을 수도 있다, 이제 조만간. 그런 부분 잘 지켜보자, 요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 오늘 중국 관련해서 참 하나만 좀 더 보자면은, 위안화가 FOMC 회의를 앞두고 중요한 저항을 일단 돌파 안착 시도 중이라는 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위안화가 몇 거래일 동안 계속 박스권으로 오랫동안 버티다가 드디어 위쪽으로 힘을 뽐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죠. 위안화 같은 경우 지금까지 계속 V자 반등, V자 반등, V자 반등을 일삼다가 드디어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으로 여기서 매집하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안착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데, 시간 가봐야 하는데, 일단은 이 중요한 저항을 돌파 안착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한번 잘 지켜보자고요. 물론 이 정도 했다라고 해서 아직 뭐 위안화 약세 추세가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이제 추세 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자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점이 FOMC 회의가 다음 주 몇 거래일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좀 꼼꼼하게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이거 패턴이 보다 어떤 하락 쇠기형이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뭐 지지선을 이런 추세선을 구체적으로 막 긋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그어보시고 어디를 넘어가야 추세가 전환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좀 중요했던 내용인 것 같고요. 그 와중에 가장 약체 홍콩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크게 박살이 나고 있죠. 네,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홍콩 증시 한 번씩 잘 보세요. 이 하락 추세의 무서움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쌍고점 쌍바닥 만드는 시도를 여러 번 하지만 쌍바닥이다 싶은 자리에서 개인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그때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약간 코스피도 이런 식으로 우리 고생시키면서 움직이고 있죠. 모양만 참고하자고요. 이런 모습들 지켜봤고, 한국장 보기 전에 요거, 그죠? 오늘도 한국 무역
저기 통계가 나왔는데 오늘도 무역 적자다. 그죠? 예,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단지 이제 최근에 기술적으로 움직임이 급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은 좀 분명히 필요하겠죠. 아무튼 근데 뭐 이렇게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고 기름값 오르고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원화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원화가 약세가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코스피가 반등한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전 사실 원화 환율만 보고 있어도 제 입장에서는 일단 뭐 든든합니다. 이게 주식 상승을 바라보시는, 이게 이제 대형주, 그 코스피 대형주 들고 계신 분들은 진짜에게 쏙 터지는 일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추세적인 하락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든든한 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이게 큰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환율 잘 가고 있어서 딱히 할 말 없습니다. 일단 쉬어야 될 자리에서 잘 쉬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이라 딱히 뭐 할 말은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에 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 없는 가운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장이 오르냐 내리느냐, 그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미국이 정상적으로 올라주면 한국은 비록 약체의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오른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그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 356짜리, 357짜리 저항 확인해야 되고, 이걸 어찌어찌 넘어가면 361.5라는 자리가 또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어쨌든 계속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 가져보자, 이런 이야기만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죠? 원달러 환율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원화 약세 추세가 코스피 하락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아무튼 마음 편하게 수익을 누적시키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구경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싶습니다. 어쨌든 그죠? 지금은 뭐 수익 누적시키고 이런 구간이지 딱히 뭐 신규로 뭘 지금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FOMC 회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굳이 뭐 내가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 한국장을, 그런 생각은 좀 제 생각에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FOMC 회의 이후까지 지금도 현금 있으신 분들은 일단 좀 관망하는 구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망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알아서 잘 흘러내리고 있네요. 잘 보셔야 될 게, 이번에 1300이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300을 지금 터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일단 위험할 수 있죠. 뭐 다행히 오늘 밤에 미국이 상승 마감해주면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 밤에 예를 들어 미국이 삐끗해서 이거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이번에 또 와장창을 생각해야 될 수 있어요. 여기 고점 있는데 여기 고점 낮아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면 확 또 무너질 수 있다고요. 지금 보시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너무 하락이 급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전쟁 이슈니 뭐니 이런 거에서 약간 좀 벗어나서 그럭저럭 박스권 보이면서 옆으로 벨벨벨 기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정도 기었으면은 다시 에너지 충전은 많이 된 거예요. 이평선들이 보시면 다시 많이 따라 붙었어요, 이평선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은 충전됐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뭐냐, 고점이 이렇게 어디서 낮아지는지 이런 점들, 뭐 어딘가에서 쌍바닥 만드는지, 아니 참, 어딘가에서 쌍고점을 만들어내는지, 또 어딘가에서 뭐 3고점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 이런 패턴들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이번에 잘못되면 하여튼 다시 코스닥은 와장창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점들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한국장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 없고요. 요 정도 모습들만 살펴봤네요. 딱히 뭐 할 이야기 없고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할게요. 저 금요일이니까 주봉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일봉만 봐도 사실 충분하긴 한데요. 그래도 난 이게 일봉으로도 좀 감이 잘 안 잡힌다, 맨날 요만큼만 보니까 난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한 번씩 주봉을 이렇게 켜서 보시면서,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하여튼 본인 투자한 종목에 관해서 주봉들을 보시면서 지금 대략적으로 어떤 그림으로 보고 있나, 지금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나, 이런 거 체크하시는 게 좋겠죠. 뭐 굳이 뭐 안 봐도 되긴 되는데 난 일봉만 봐서 감이 잘 안 오신다 그런 분들은 주봉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